저희 회사는 이제 한 4년 정도 된 회사거든요. 저는 뭐 한 15년 정도 건설 일 하던 사람이고.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공감종합건설이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해보려고 뭐 인스타 좀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 처음으로 한번 찍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시공사니까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과 이제 많은 이제 작품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집 짓는데 뭐 실패 없이 지을 수 있다던가, 그리고 토지는 어떻게 구입하는 걸까,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인스타나 유튜브를 이제 막 해보니까 또 그런 게 궁금해서인지 알려준 그 영상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쪽 분야에 뛰어들어서 좀 더 많은 저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좋은 건물들을 짓는데 저희가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으로 저희가 초청해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첫 자리에 이렇게 궂은 날씨 비도 오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 분석에서 분양까지 성공적인 건축 시행, 서울에서 내 건물 짓기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 다가구 다세대 이런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우리가 건축박람회 같은 곳에 가면은 전원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원주택이 아니라 도심 속의 빌라를 부동산 개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에 기본적인 정의, 소규모 부동산 개발이란,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건물짓기 A to Z, 이렇게 이제 큰 카테고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여기 2세대가 사시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완료했고 잡지에 실려서 저희가 제일 먼저 사진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평형대가 어느 정도 있다거나 우리가 이제 임대하는 층과 주인층을 따로 분리해서 구성을 한다면 서울시에 빌라를 짓더라도 충분히 우리 화성에 있는 다가구 주택만큼 주인세대를 좀 넓고 사용하시기 편하고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저는 건설 쪽에 입문한 지 15년 하고 이제 한 7개월쯤 됐더라고요. 건설만 알고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 도면대로 공사를 잘 할 수 있을까, 하자 없이 집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이제 고민하는 그냥 기술자, 현장 소장이었었는데 저희 욕심이 좀 커서 한 6년 전 독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개인 사업자도 했었고 그 자금을 좀 마련해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지금은 다가구 다세대에 대한 공사들을 굉장히 많이 좀 수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가구 다세대를 많이 하다 보니 이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특화되어 있던 것들을 예비 건축주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꾸준히 고민하고 이제 전파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 3년 전에 저희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한 10명 남짓 있었고요. 지금은 한 33명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현장은 한 2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18년도부터 법인으로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공사하던 것까지 해서 한 20군데 현장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대리석, 벽돌로도 공사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유행이 대리석이나 벽돌은 너무 흔하다고 하셔서 벽돌을 어떻게 하면 잘 쌀 수 있을까? 벽돌을 어떻게 예쁘고 깔끔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최근에 저희가 수주하고 있던 것들의 공사 한 50% 이상이 그런 벽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타일이라서 공사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구청 옆에 있는 근생 건물을 찍었던 사진이고요. 석관동에 있는 다가구, 여기도 주인 세대가 위에 층에 있고 아래층에는 임대 세대로 구성해서 건물을 했던 이유는, 사진에 넣지만 측면에도 이 건축주님께서 소중하게 아끼시는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 감나무를 살려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측면에도 이것처럼 이제 공간이 일부가 있고요. 전면과 측면에도 이렇게 평면을 파서 좀 디자인을 좀 냈던 건물입니다. 여기는 인천에 저희가 지었던 상가 건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콘크리트 면인데 스티로폼을 성형해서 거푸집으로 떴고, 이 삼각형으로 스티로폼을 성형해서 그걸 외벽에다 붙이고 파설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윗면이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자체로 그냥 마감을 지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이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벽돌 타일인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롱브릭이라고 좀 긴 벽돌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것도 이제 좀 너무 흔히 하시는 것처럼 많이들 하시는데 대부분 공사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 건축주님께서도 처음에는 벽돌로 견적을 하셨다가
공사비가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줄일 방법들을 찾다가 창호를 좀 다운그레이드하고 벽돌도 벽돌 타일로 바꿔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벽돌인지 벽돌 타일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사를 주저했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60% 이상이 벽돌 타일을 지금 다들 하고 계세요. 그게 다 이제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고 디자인은 그 같은 디자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디자인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또한 이제 우리가 건물을 잘 짓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결국은 남는 건 디자인이다라는 게 저희가 한 70여 곳 공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행을 부동산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 이 디자인이 잘 돼 있으면 결국은 차익으로 3억 낼 수 있는 이윤을 4억도 낼 수 있고, 디자인을 살리고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건 그 방금 보셨던 집의 이제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 집의 다락의 모습입니다. 이 다락이다 보니 이렇게 박봉으로 이렇게 꺾여 있죠. 다락은 수평으로 되었을 때 1m 50을 최대 층고로 하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박봉으로 했을 때는 바닥 면적과 이 전체의 최적을 나누기 해서 1.8m 이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락이 뭐 완벽하게 한 층처럼 해서 다 쓸 수는 없다. 다락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도 다락을 어떻게 하면 최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가중 평균을 어떻게 하면 넓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후반부에 설명해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혹은 뭐 제가 다음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일반적인 다가구를 지었을 때 어쨌든 수익을 최대한 내려면 사용하는 면적들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줄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락도 최대한 커야만 수지가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이 다락도 창고의 형태가 아닌 다락도 훌륭하게 만들어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정의에 대해서 한번 소규모 부동산 개발이란, 우선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법으로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등기상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 개별로 호실을 세대를 분양하거나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걸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그 중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니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를 설명하려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부동산의 정의는, 그러니까 토지를 형태를 변경해서 개별 분양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앞으로 설명해드릴 거는 이런 신축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다가구 다세대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들 지으시고 계시고, 보통 이제 신축 건물들은 30년 이상 된 토지, 그런 것들을 많이들 알아보십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 20몇 년 정도 된 건물들은 아직까지 건물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건물들이 좀 비싸긴 하죠. 20년이지만 땅값이 원체 이제 저렴하다. 그러면 이제 매입할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대부분들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한 30년 이상 된 토지가 건물가액은 없고 토지 가격으로만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요. 철거는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축의 장점은 예전의 용적률보다 현재 용적률을 훨씬 더 집으로 높이 지을 수도 있고,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한 거에 한계가 있지만 신축을 하게 되면 새로 이 단열재라든지 콘크리트의 내구성이라든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보다 새로운 도화지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하는 좋은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물을 차근차근 올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 돌을 붙이고 창호를 설치하고 내부에 에어컨이나 내부 벽지 마감재 공사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죠. 제가 서울에서 개인 사업자로 최초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건물이 비슷한 형태로 있는데, 제가 지은 건물을 매입해 주셨던 친오빠분께서 토지가 나왔는데 김 사장, 이 토지를 내가 살 테니 우리 집도 이렇게 같이 쌍둥이 집을 지어줄 수 있겠나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지어드렸고요. 여기는 내부 평면 계획을 직접 다 했었던 거고, 주인 세대를 사시고 나머지는 투룸, 원룸, 1.5룸들을 섞어서 세를 주시고 밑에 이렇게 작은 상가도 하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어서 아직도 이제 두 이제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리모델링이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하고 있는 현장인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일부분 철거를 하고 일부분 증축을 하거나 외관을 다른 재료로
고정하는 것, 중축은 한계층을 중축하는 것, 대수선 공사라는 건 기초나 기둥, 그리고 보, 슬라브, 주요 구조부 2군데 이상을 수정할 때 대수선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 많이 얘기합니다. 신축에 대해서 공사비는 저렴하고 용적률, 건폐율은 신축에 비해 낮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구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요. 건폐율 또한 앞전에 지어졌던 건폐율이 지금 현재 있는 건폐율보다 작았을 때 더 짓기에 용이하지 못해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분이 지금 동시에 2군데 프로젝트를 한 50m 거리에서 2군데 동시에 진행하시는데, 하나는 저희가 신축을 해드리고 있고 하나는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리모델링 하는 게 수익 구조가 좋을 수도 있고요, 아예 신축을 해야 되는 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는 평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신축으로 부동산을 개발한 형태를 한 2가지, 많게는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대지가 어느 정도 80평 이상 100평 정도의 큰 토지다, 신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분양, 다세대, 연립,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더 준비한 건 SH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하다든지 물가 변동이 심하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정부에서는 이제 매년 LH나 SH에서 임대주택들을 매입하겠다고 공포하고 이제 매입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분양이 좀 잘 안 되거나 아까 통매각 건물로 지었다고 하지만 이게 판매가 좀 용이치 않을 때는 LH나 SH에다가 매각하는 게 어떨 때는 조금 수월하게 엑시트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 통매각, 그리고 SH 매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 분양은 보통 이렇게 10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다세대를 짓죠. 그래서 개별 등기를 해서 개별적으로 분양을 하는 건물들을 말하고요. 장점은 아까 이제 소규모 부동산 개발의 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률이 높다,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대수가 8세대 이상이다 보니 빌라라는 좀 큰 분양 빌라라는 큰 집을 사는데 최소한 1세대 1주차 정도는 돼야 되겠죠. 주차 대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지가 이제 큰 면적을 필요로 한다. 단적으로는 또 마찬가지 큰 대지를 찾아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나오는 땅들이 쉽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좀 이 분양에서도 좀 많이 좀 심한 편입니다. 대출 규제가 좀 심해서 분양이 좀 장기화가 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공사해서 디자인하고 분양한 건물인데 자연스럽게 원재료를 노출시켜서 마감하는 것들을 또 요즘에 유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콘크리트 타설을 했던 그 모양 그대로를 살리고 테라조로 바닥을 깔고 벽은 그대로 콘크리트로 노출하고, 이렇게 되면 디자인은 요즘 추세에 맞춰서 좀 더 세련됐다고 보고 특이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사비는 또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제가 처음 빌라 지을 한 6년 전만 하더라도 페인트로 되어 있는 집은 너무 저렴하게 공사를 했구나, 다른 집에서는 최소한 계단에 타일이 붙여져 있는데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이 타일도 이제는 너무 식상하다 보니까 다시 페인트로 돌아와서 페인트를 대신 깔끔하게 발라서 디자인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콘크리트 그대로를 살려서 여기다가 너무 지저분한 부분 손만 살짝 보고, 그리고 콘크리트는 특성상 한 장 한 장 이제 합판에 붙어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색들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색을 균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만 해서 이렇게 하면 페인트 바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저렴합니다. 저렴한데도 깔끔하다고 얘기하고, 여기도 대리석으로 돌 까는 것보다 테라조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테라조가 또 디자인도 예쁘고 저렴한 이유는 대리석, 돌이라는 거는 대부분 저희 국내에서 돌 아직까지도 고홍석, 마찰에서 나오는 마천석, 거창에서 나오는 거창석이라고 여전히 아직도 소량이 있기는 하지만 소량이다 보니까 그 돌들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창석과 유사한 돌을 중국에서 채굴해서 다 가공해서 물류로 오다 보니까 비용이 더 비싸고,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이 지금 시기에는 수입 원자재가 훨씬 더 비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콩자갈은 국내에서 이거 바로바로 생산도 되고 재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 원가가 좀 저렴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비는 줄고 많이들 선호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테라조 타일. 그리고 이제 분양 세대 저희 이제 내부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게 저희가 구성해뒀던 기본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은 분양 대행업을 해주시는 분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이 좀 DP를 좀 해둔 사진입니다.
분양 건물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빌라 분양 시장은 굉장히 산업이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분양하는 데는 분양 대행업체 분들이 있어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짓고 분양은 다시 외주를 맡겨서